공적을 자랑하면 공격 대상이 된다. 천지자연은 온갖 만물을 낳으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만물을 보살펴주면서도 그 베푼 결과의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자연은 결실을 이루더라도 그 공의 결과에 머무르지를 않는다. 이렇듯 자연의 무의적인 흐름처럼 성인은 어디에든 머물지 않기에 무엇인가를 거두어 들일 것도 없다. 도덕경 제2장. 천지자연은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하지만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을 쌓고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노자의 주장은 만약 어느 사람이 공적을 이루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쉽게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공적 또한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만 겸손하다면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전 사례 1. 맹지반의 처세 예술. 중국 좌전에 조나라와 제나라가 싸우면 노나라는 여지없이 참패를 했다. 당시 맹지반은 노나라 군대의 장군으로서 대군이 패주할 때 자신은 뒤에 처져서 군사를 엄호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군사는 모두 안전하게 영지에 도착하였고 마지막으로 맹지반이 영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는 짐짓 채찍을 들어 자기가 탄 말을 때리며 내가 용감해서 뒤에 처져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탄 말이 너무 더디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은 자기를 내세우려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자기 공적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기에 여러 군사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공격 부대의 선봉이 아니라 후퇴하는 부대의 흠이라고 한다. 이렇듯 겸손하며 공적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처세의 예술인 것이다. 경전 사례 2. 풍이는 동한시기 개국 장군으로서 일생 광무제와 함께 전장에 나가 싸워 혁혁한 공적을 이루었지만 좀처럼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았기에 부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병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의 수하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이후 풍이는 적군을 물리치고 관중을 평정하였기에 능히 대군을 통솔하는 대장군이 될 수 있었다. 이때 한 사람이 유수에게 풍이는 관중 지구를 관장하면서 그 위세와 권력이 막강하여 백성들은 그를 함양왕이라 부르니 빨리 손을 써서 처치하라고 진언하였다. 그러자 광무제는 말하였다. 풍이 장군은 나로 말하면 명의상으로는 군신이지만 사사로운 정의로 말하자면 아버지와 같은데 어찌 그를 의심할 수 있겠소. 그 후 풍이가 낙양해와 광무제를 뵙게 되었다. 이때 유수는 군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군은 나를 위해 관중을 평정하였다. 광무제는 이렇게 전적으로 풍이를 신뢰하였고 그의 정의를 가슴 깊이 새겨둔 것이다. 이에 풍이는 공손하게 광무제에게 말했다. 신은 폐하께서 어려웠던 하북의 처지를 잊지 말 것을 기대하셨기에 결코 폐하의 은정을 저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후 서북을 평정할 때 풍이는 병으로 죽었다. 풍이는 공적을 이루었지만 자만하지 않았고 줄곧 평온하게 군상 관계를 유지하였으니 부귀와 영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공로가 타인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은 금덩어리이지만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은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노자가 주장한 공적을 떠벌릴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공적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질이 낮다는 표현이 되며 또한 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함을 이루고 있다. 도덕경 제34장.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함을 이루고 있다는 노자의 주장은 바로 자칭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노자는 사람들이 더욱더 겸허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직 겸허해야 맑은 정신을 지닐 수 있고 정확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단히 자기를 단련하고 타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과 상충함으로써 상호 분쟁을 피해야 한다. 이런 성질의 인간성은 곧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전사례 1. 앞에는 포획물, 뒤에는 적. 하루는 장자가 한 과수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뜻밖의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밤나무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장자는 그 밤나무를 향해 조심히 걸어갔다. 그리고 활을 꺼내 들고 화살을 겨누는 순간 그의 시야에 매미 한 마리가 나무 잎의 즙을 빨아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바로 이때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 뒤로 서서히 다가가 매미를 덮치려는 순간 사마귀 뒤에 있던 커다란 새가 사마귀를 쪼아 먹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장자는 문득 깨달을 수 있었다. 매미든 사마귀든 큰 새든 모두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자기 뒤에 재앙이 닥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장자가 화살을 버리고 막 과수원을 벗어나려는 순간 과수원 지기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 과수원에 들어왔소? 장자는 과수원지기에게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구경꾼들에게도 남의 밤을 훔치러 왔다는 비난과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장자가 집에 돌아오자 한 제자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에 장자는 말했다. 나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때문에 남의 과수원인지도 모르고 들어가 타인들로부터 비난을 듣는 수모를 당했다. 나와 매미, 사마귀, 새 모두 다 그 어떤 구별도 없더라. 경전사례 2. 거지의 오두방정. 한 거지가 항상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며 살아갔다. 거지는 평시 구걸하여 얻은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 돈으로 복권을 사서는 구걸하러 다닐 때 자신에게 달려드는 개를 때리는 몽둥이 틈 사이에다 끼워 감추어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거지에게도 행운이 찾아왔다. 그가 산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은 흥분에 휩싸여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튿날 거지는 이제 평생 구걸할 리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다니던 깡통이며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던 개를 때리는 몽둥이며 모두 강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당첨금을 수령하려던 순간이었다. 아, 몽둥이, 내 몽둥이. 거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을 뿐이었다. 한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만약 교만하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마귀로 전락하고 만약 겸손하다면 범인도 성현이 된다. 강조하다시피 겸손은 천하의 미덕으로서 성공으로 통하는 위대한 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만심과 교만함은 실패로 가는 원인이다. 공적을 자랑하면 공격 대상이 된다. 천지자연은 온갖 만물을 낳으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만물을 보살펴주면서도 그 베푼 결과의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자연은 결실을 이루더라도 그 공의 결과에 머무르지를 않는다. 이렇듯 자연의 무의적인 흐름처럼 성인은 어디에든 머물지 않기에 무엇인가를 거두어 들일 것도 없다. 도덕경 제2장.
천지 자연은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하지만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을 쌓고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노자의 주장은 만약 어느 사람이 공적을 이루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쉽게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공적 또한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만 겸손하다면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전 사례 1. 맹지반의 처세 예술. 중국 좌전에 조나라와 제나라가 싸우면 노나라는 여지없이 참패를 했다. 당시 맹지반은 노나라 군대의 장군으로서 대군이 패주할 때 자신은 뒤에 처져서 군사를 엄호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군사는 모두 안전하게 영지에 도착하였고 마지막으로 맹지반이 영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는 짐짓 채찍을 들어 자기가 탄 말을 때리며 내가 용감해서 뒤에 처져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탄 말이 너무 더디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은 자기를 내세우려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자기 공적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기에 여러 군사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공격 부대의 선봉이 아니라 후퇴하는 부대의 흠이라고 한다. 이렇듯 겸손하며 공적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처세의 예술인 것이다. 경전 사례 2. 풍이는 동한시기 개국 장군으로서 일생 광무제와 함께 전장에 나가 싸워 혁혁한 공적을 이루었지만 좀처럼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았기에 부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병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의 수하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이후 풍이는 적군을 물리치고 관중을 평정하였기에 능히 대군을 통솔하는 대장군이 될 수 있었다. 이때 한 사람이 유수에게 풍이는 관중 지구를 관장하면서 그 위세와 권력이 막강하여 백성들은 그를 함양왕이라 부르니 빨리 손을 써서 처치하라고 진언하였다. 그러자 광무제는 말하였다. 풍이 장군은 나로 말하면 명의상으로는 군신이지만 사사로운 정의로 말하자면 아버지와 같은데 어찌 그를 의심할 수 있겠소. 그 후 풍이가 낙양해와 광무제를 뵙게 되었다. 이때 유수는 군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군은 나를 위해 관중을 평정하였다. 광무제는 이렇게 전적으로 풍이를 신뢰하였고 그의 정의를 가슴 깊이 새겨둔 것이다. 이에 풍이는 공순하게 광무제에게 말했다. 신은 폐하께서 어려웠던 하북의 처지를 잊지 말 것을 기대하셨기에 결코 폐하의 은정을 저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후 서북을 평정할 때 풍이는 병으로 죽었다. 풍이는 공적을 이루었지만 자만하지 않았고 줄곧 평온하게 군상 관계를 유지하였으니 부귀와 영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공로가 타인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은 금덩어리이지만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은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노자가 주장한 공적을 떠벌릴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공적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질이 낮다는 표현이 되며 또한 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함을 이루고 있다. 도덕경 제34장.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함을 이루고 있다는 노자의 주장은 바로 자칭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노자는 사람들이 더욱더 겸허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직 겸허해야 맑은 정신을 지닐 수 있고 정확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단히 자기를 단련하고
타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과 상충함으로써 상호 분쟁을 피해야 한다. 이런 성질의 인간성은 곧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전사례 1. 앞에는 포획물, 뒤에는 적. 하루는 장자가 한 과수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뜻밖의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밤나무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장자는 그 밤나무를 향해 조심히 걸어갔다. 그리고 활을 꺼내 들고 화살을 겨누는 순간 그의 시야에 매미 한 마리가 나무 잎의 즙을 빨아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바로 이때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 뒤로 서서히 다가가 매미를 덮치려는 순간 사마귀 뒤에 있던 커다란 새가 사마귀를 쪼아 먹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장자는 문득 깨달을 수 있었다. 매미든 사마귀든 큰 새든 모두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자기 뒤에 재앙이 닥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장자가 화살을 버리고 막 과수원을 벗어나려는 순간 과수원 지기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 과수원에 들어왔소? 장자는 과수원 지기에게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구경꾼들에게도 남의 밤을 훔치러 왔다는 비난과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장자가 집에 돌아오자 한 제자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에 장자는 말했다. 나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때문에 남의 과수원인지도 모르고 들어가 타인들로부터 비난을 듣는 수모를 당했다. 나와 매미, 사마귀, 새 모두 다 그 어떤 구별도 없더라. 경전사례 2. 거지의 오두방정. 한 거지가 항상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며 살아갔다. 거지는 평시 구걸하여 얻은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 돈으로 복권을 사서는 구걸하러 다닐 때 자신에게 달려드는 개를 때리는 몽둥이 틈 사이에다 끼워 감추어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거지에게도 행운이 찾아왔다. 그가 산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은 흥분에 휩싸여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튿날 거지는 이제 평생 구걸할 리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다니던 깡통이며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던 개를 때리는 몽둥이며 모두 강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당첨금을 수령하려던 순간이었다. 아, 몽둥이, 내 몽둥이. 거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을 뿐이었다. 한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만약 교만하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마귀로 전락하고 만약 겸손하다면 범인도 성현이 된다. 강조하다시피 겸손은 천하의 미덕으로서 성공으로 통하는 위대한 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만심과 교만함은 실패로 가는 원인이다.